네,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은 뭐 돈이 좀 들긴 하지만 뭐 더 할 수만 있다면 신축해서 하는 것도 좀 상당히 괜찮긴 하잖아요. 그렇죠. 건물 자체의 네, 형태를 네. 많이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가치를 많이 높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신축용으로 그렇게 이제 꼬마 빌딩을 사게 되면 리모델링용으로 사는 것과는 좀 어떤 점을 좀 다르게 어떤 점에 대해서 또 좀 주의를 해야지 될까요? 신축은 뭐 흔히 집 하나 짓고 뭐 10년 늙었다, 10년 뭐 늙고 고혈압 약 이런, 먹었다, 뭐 이런 얘기 네. 흔히 세간에 이제 회자되는 얘기고 네. 또 사실이 또 그렇습니다. 신축이라는 것이 엄청난 미션 임파서블은 아니지만 네. 파서블인데 겪어야 될 그 마음 고생이 너무 많아서 대가가 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축을 하려면 낡은 건물을 이제 완전 다 부숴야 부숴야죠. 되잖아요. 네. 그 멸실하는 과정에서 포크레인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헐고 그다음에 이제 헐 때 뭐 쿵쿵 하고 이렇게 막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지고 네. 그러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죠. 집에서 네. 우리 벽 금가는 거 아니냐. 사실 걱정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흔들리고 할 네, 테니까. 그때 엄청 많은 그 민원, 저건 아주 참 대단합니다. 그 민원인들이 특히 네. 되게 예민한 분들이라 그러면 그냥 육두문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 구청에다가 민원 넣고 아주 대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땅을 지하를 파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하실을 안 두어도 지하로 50cm나 1m 정도는 파야 됩니다. 네. 기초를 좀 튼튼히 하기 위해 가지고. 팔 때 또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소음도 또. 나고 집안도 흔들리고 할 그렇죠. 테니까. 바로 옆집에서 네. 특히 엄청난 또 민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느 정도 골조 올라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레미콘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레미콘 촬영 하루 종일 네. 앞뒤 막아놓고 실어 나르고 해야 되죠. 쏟아 붓고 교통 통제하고 얼마나 주변 이웃들한테 폐해를 많이 끼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민원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회사하고 네.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건물을 4층 건물을 짓는데 6억에 계약을 했어. 네. 그러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건설 회사의 경우 조금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문 위치라든가 조금만 옮긴다든가 이게 보니까 레미콘 부어서 이렇게 겉붙입을 떼어내고 보니까 위치도 좀 안 좋고 네. 창 크기도 좀 그렇고 해서 조금 고친다든가 고쳐달라 네.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추가 공사비 몇천 달라라든가 어떤 크고 작은 그런 공사비 인상을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빠듯한 예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몇천 단위 이렇게 막 올라가면 이제 네. 거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또 싸움도 하고 소송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신축할 때는 조금 본인이 좀 강심장 네. 정도가 아니면 좀 처음부터 신축은 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정도 한두 번 정도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신축에 준한 그런 어떤 절차를 리모델링 하면서 경험을 하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정도 내가 할만해? 그러면 그때 이제 꼬마 빌딩 주택 필수 지식을 네. 어느 정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신축에 도전을 해야지. 난 낡은 건물 저거 그냥 치장하고 하는 리모델링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좀 구상하는 마음속으로 그리는 멋진 건물을 짓고 싶어. 그건 좋지만 네. 감당해야 될 게 네. 너무 크겠네요. 매일 처음부터. 수없이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또 내적으로는 시공사의 공사비 관련된 그런 네. 부분하고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부터 먼저 하시고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신축 부지가 뭐냐 그러면 역시 그것도 중요한 것이 이제 역세권이면서 또 이왕이면 시세가 조금 저렴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위치 좋고 여기 지역 시세가 3천인데 2,800에 나왔어. 좋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한테 계약 뺏기기 전에 빨리 계약을 하세요. 중개사가 막 이렇게 채근을 해. 그런다고 해서
계약부터 하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용적률이라든가 뭐 건폐율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니까 네네. 그 물건이 나와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아시는 건축사한테 가설계를 의뢰하셔야 돼. 가설계. 계약도 하기 전부터.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네. 네. 가설계. 그 네. 가설계 의뢰할 때 뭐 10에서 20만 원 정도 네. 그 뭐 비용이 들지만 그 정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건축사를 통해서 가설계를 또 봐서 네. 혹시라도 뭐 내 땅에서 뭐 도로로 빠져나가는 게 없는지 나는 뭐 한 5층을 올리고 싶은데 뭐 3층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든가 뭐 일조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뭐 3층까지는 정상적으로 올라갔는데 4층은 반토막짜리라든가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게 가설계입니다. 가설계가 중요하겠네요. 아주 정말. 중요하죠. 신축을 할 땐 정말 꼭 그렇습니다. 필수겠네요. 예, 그래서 가치 뭐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4층으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3층까지밖에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간을 제대로 활용 완전히 못하면 그냥 굉장히 신축은 큰일 납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평짜리 땅을 사서 건폐율 60% 적용해 가지고 뭐 30평은 좀 한 33평 정도 해서 건폐율 60% 적용했더니 이제 층당 한 20평씩 나와요. 예. 근데 20평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원룸을 넣고 싶어. 그럼 한 4개 정도를 넣을 수가 있는데 네. 가설계를 또 봤더니 이거 뭐 일조권 감안하고 이런 거 보니까 20평이 안 나오고 뭐 18평 정도밖에 안 나와. 네. 그러면 방이 4개가 나가야 될 게 3개밖에 안 나오면 이건 뭐 큰일 납니다. 이게 뭐 몇 층마다 방이 하나씩 줄어드니까 네. 임대소득이 방 하나당 50만 원이면 5, 4, 20, 20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건물 가치가 약 한 4, 5억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가설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축에 가설계. 임하시는 분들은 네. 내 땅이라도 네. 내 땅에 내가 짓는데 뭐 그래도 가설계 떠보고 네. 떠보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안 나오면 판을 팔고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거를 사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기 전에 가설계부터 확실히 먼저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보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네. 그리고 또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계약하기 전에 가설계도 해야 하고 네. 또 신축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건축사나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네. 만한 분을 일단 해서 네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뭐 주변에 집을 짓고 그러면 민원도 심한데 네. 그러니까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믿을 만하고 본인이랑 좀 눈높이가 비슷한 네. 그런 부분을 좀 잘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네요. 아주 중요하죠. 소송까지 많이 가더라고요. 예, 집 예, 짓다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건설사를 어느 업체로 선정을 하느냐. 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초미의 또 관심사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받는 네.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땅을 중개한 중개사님을 통해서 네. 소개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설계도 의뢰했지만 또 본설계도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이제 본설계를 담당해주는 건축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소개받는 분들한테 이제 본설계가 나오면 네. 그때 이제 견적을 의뢰를 하는 네. 거예요. 이제 네. 견적도 나 이거 뭐 1층 상가, 나머지 2, 3, 4층 주택인데 평당 얼마에 지어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평당 뭐 한 500이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500이면 돼.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견적이 아닙니다. 전혀 견적이 아니고 네. 그 본설계 도면이 완성됐을 때 그 음. 도면을 A 건설사, B 건설사, C 건설사에다 주고 견적을 받아야지. 여러 군데에다가 주고요. 그렇죠.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이제 하는 게 좋겠죠. 네. 이제 그러면 뭐 A는 뭐 600, 뭐 B는 580, 뭐 C는 뭐 55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제일 적게 견적을 난 550짜리는 제끼고 빼고. 네. 네. 이제 그분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 시공사 때 맨날 싸우고 소송하다 볼 판이야. 보통은 이제 네. 제일 싼 곳을 많이 선정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패착이죠. 그렇게 예.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추가로 비용이 또 생기고 예.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뭐 공기도 늦어지고 소송까지 가게 되고 10년 그러더라고요. 는 그 아주 화려한 시작이 그러면 제일 싼 낮은, 업체는 예, 일단 업체. 빼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싼 게 비지떡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싼 게 비슷해. 예, 여기서는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비싼 듯하게 그 가격 낸 업체는 네. 나름대로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업체일 가능성도 있어요. 네. 나는 받을 거 받고 그 대신 똑바로 지어줄 거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공사비는 뭐 600만 원이냐, 뭐 550만 원이냐, 평당 50만 원 저렴하니까 이걸로 했다가 네. 실제로는 600만 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흔히 있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내가 늙어. 스트레스 너무 그러니까 받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짓는 건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추가로 들어가게 네. 되니까 또 그러니까 스트레스 이제 그 받죠. 비용도 비용대로 넣어 나가고 또 내가 늙으니까 그만큼 또 뭐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도 큰 부분이니까 제 생각은 이 받을 만큼 받고 똑바로 이게 공사해주는 업체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데 받을 만큼 받고 똑바로 안 해주면 어떡하죠? 네, 물론 뭐 그게 최악인 것 같은데. 그게 최악이긴 한데 대개 그 조금 남들보다 이제 네. 견적을 좀 세게 높은 가격으로 내는 업체는 네. 뭐 이제 대화 나누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그 공사한 뭐 시공한 그런 뭐 과거에 이제 줘봐 실적 줘봐. 이런 거를 그러면 요즘 뭐 로드뷰로 활용해 가지고 알기 네. 쉽잖아요. 그러면 네. 뭐 주소만 알면 거기 이렇게 로드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좌우 한번 살펴봐도 아 그래도 물론 뭐 저게 뭐 속으로 뭐 골마 터졌는지 뭐 비가 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그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게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아 뭐 여기는 그래도 좀 예쁘게 잘 짓는 것 같다. 그 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물을 짓고자 하는 지역에 네. 쭉 다니다 보면 또 예쁘게 지은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예쁘게 지은 것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곳이 이제 그 신도시에 가면 아, 그렇죠. 저 점포 새롭게 다 겸용 조성이 상가주택들 돼가지고, 그 네. 블록이 온통 다 꼬마 빌딩들이잖아요. 비슷하게 딱 그렇게 되죠. 네, 그 최근에 지어진 뭐 이런 동탄 2라든가 미래 신도시라든가 뭐 삼성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나는 이 건물처럼 짓고 싶어. 아, 그럼 그 번지수 확인하는 거 쉽잖아요. 네네. 그럼 그 번지수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떼면 됩니다. 그럼 나와요. 어디서? 네, 민원 24시에 네. 그냥 뭐 국가 포탈이니까 거기 회원 가입하고 들어가서 그 번지수 치면 건축물 대장이 이제 무료로 이렇게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거기에 보면 건축사 누구, 시공사 누구, 거기 연락해서 이제 하는 것도 나옵니다. 괜찮겠네요. 네, 전화번호는 안 나오지만 그게 나오면 그 회사 명으로 이제 뭐 113 찾아보거나 하면 물어봐서 되죠. 네. 이렇게 그래 찾아가서 당신 이거 지은 거 맞냐? 어떻게 알고 왔어? 뭐 관심 있어서 이렇게 왔다. 네. 근데 그게 좋은 팁이죠. 아, 그러네요. 예. 보통 처음 신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그냥 대략적인 것만 있지 구체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어떤 건물이 마음에 들면 네. 그게 이제 표본이 되니까 한번 그렇죠. 했던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이렇게 사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좋은 네. 이건 좋은 제가 팁입니다. 유료 강의 때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이따가 차라도 예. 한 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근데 처음부터 뭐 강남 대로변에 있는 엄청나게 큰 건물을 사거나 건물주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뭐 네네. 꿈을 꾸면 이루어지게 하겠지만 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네. 내가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사거나 이럴 때도 처음엔 조그만 평수에 살다가 네. 나중에 아이가 생기거나 식구가 늘어나고 이러면 큰 평수로 늘려가는 것처럼 네. 그런 꼬마 빌딩도 그렇게 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종잣돈이 적을 때는 네.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렇게 또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꼬마 빌딩 투자에 나서시는 분들이 네. 본인의 그 집을 팔아서 네. 뭐 한 10억 남짓한 돈을 마련해서 이제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은 뭐 자가든 전세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종잣돈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한 10억 남짓한 돈을 가지고 이제 네.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서울에서 꼬마빌딩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10억 정도는 있어야 네. 출발선에 이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역세권으로 10억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결국은 뭐 평당 3천만 원이면 네. 뭐 30평이면 9억이니까 네. 9억. 그다음에 뭐 3,500이면 10억이 좀 넘고 4천이면은 뭐 12억이고 그다음에 땅이 30평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 40평은 돼야지. 그러면 뭐 이렇게 4, 3, 12, 뭐 12억. 그다음에 뭐 4, 46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땅을 내가 가진 돈으로 다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신축을
할 경우에는 그 땅이 이제 나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나중에 이제 헐 거니까. 거의 땅만 보고 샀다고 볼 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그 은행에 이제 그 저 건축 비용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네. 이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건축비가 조금 뭐 한 1, 2억이 부족할 수도 있죠. 네.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차피 뭐 40평에 지을 수 있는 꼬마 빌딩은 상가주택이거나 네. 아니면 뭐 원룸 건물이거나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면 원룸을 서울 시내 같은 경우 역세권이다 그러면 방 하나를 전세로 빼면 뭐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건축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제 완공 시켜놓고 거의 한 달 안에 뭐 방 전세로 한두 개 이렇게 그 세 놓는 거는 그 쉬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공 계약 할 때 네. 건설사하고 내가 뭐 건축비가 뭐 6억 들어가는데 뭐 4억 5천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 1억 5천은 이렇게 그 뭐야 전세로 내가지고 하면 좀 이렇게 좀 편히 좀 봐주세요. 그러면 되게 뭐 그 정도는 뭐 완공되고 나서 한 달 정도 네. 이내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서로 이제 양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OBS